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2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장 막판에 밀어버렸죠. 장 막판에 밀어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지표였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의 발표를 기다렸죠.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죠. 특히 이번 주 13일 정도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생산자 물가지수 금요일 발표는 그 의미가 굉장히 컸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예상은 0.2%의 상승이었는데요. 예상보다는 높아졌죠. 또 비계절 조정 기준으로 해서도 전년 대비 수치를 보면 7.4%, 시장 예상이 7.2%가 된 거죠. 그래서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온 상황이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했어요. 실제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정을 좀 더 둔화되지 않으면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CPI 발표가 있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의 방향성이 있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로 봤을 때는 둔화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2월은 아시겠지만 산타랠리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산타랠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그다음에 FMC 회의 결과를 봐야 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다르게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예상치와 비슷한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FMC 회의는 빅스텝이 거의 확정되어 있죠. 빅스텝이 75%? 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은 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베이비 스텝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 빅스텝은 이제 확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가 이제 12월 끝나는 마지막 그 FMC 회의라서 내년도의 금리 전망치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죠. 점도표. 시장에서는 별리가 다 있습니다. 5에서 5.25 사이 이렇게 점도표가 찍힐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6.5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임스 브라드 같은 경우에는 7%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른 그 목표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지 실제로 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키질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처음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인플레이션은 인정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는 빠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2024년도에 한 번 정도만 할 거다 얘기했었고 또 2023년도에 다시 2번 정도 할 거다 얘기했다가 2022년도에 올해 6번을 다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가 100% 맞지는 않겠지만 점도표가 시장 예상치 최저 수준 5.25 정도 되나요? 5에서 5.25 이게 이제 돌파가 되는 점도표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약간 부담이 되겠죠. 제임스 블라드가 제시한 것처럼 만약에 7%라고 하면요 2023년도에도 6번의 FMC 회의에서 금리를 다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약 2.25 정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빅스텝이 3번, 베이비 스텝이 3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6번 연속으로 다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뉴욕 연은 총재인 조엘 윌리엄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준이 2023년도까지는 금리를 올려야 될 거고 2024년도에나 인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 되기 때문에 5% 정도 내려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때 가봐야 되겠죠. 연준이 2% 목표치를 위해서 과거의 인플레이션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리만 브러스 사태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2%를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오랜 시간을 금리 인하를 했었던 그들이 고인플레이션을 인정할지 한번 봐야 되겠죠. 연준은 아시겠지만 계속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의 목표치를 유지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2%의 목표치를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가
향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인플레이션을 유지한다 그러면 좀 뭐 4% 5%에서부터 금리 인하를 시도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때 갔을 때 문제는 경기 침체가 같이 오게 돼버리면 연준이 상당히 위험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금리 인하를 해서 침체를 막으려고 했다가 침체가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든가,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안 막고 뭐 이러다가 문제가 침체가 커지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하고 다우 모습인데 이 다우는 0.9%, 나스닥 0.7% 하락했죠. 이 장 마감에 거의 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다우는 지금 21선 돌파 시도를 했다가 일봉입니다. 20일 돌파했다가 금요일날 음봉이 나오면서 그 3일 동안 저점을 종가로 다 깨버리고 끝났네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스닥도 그 이틀 동안 행보를 했었어요. 60일선 위에서. 근데 그거를 거의 다 무너뜨리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늘 밤부터의 미국 시장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13일, 14일 FMC인데 13일 고전에 그 소비자 물가에서 발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그 FMC예요. 그러니까 만약 거기에 따라서 뭐 산타랠리가 결정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시장에 주말에 나오더라고요. 뉴스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산타랠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되겠죠. 물가가 뭐 올라서 산타랠리가 뭐 산타가 못 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는 굉장히 분위기를 미리 조성을 했거든요. 소비자가 둔화됐을 거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조성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의 지수에 대해서 크게 언급이 없으면서 이벤트가 있다 이 정도로만 지금 가고 있는 것도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뉴스의 흐름상으로 지난달에는 소비자 물가에서 굉장히 둔화됐을 것 같은 그 느낌을 벌써 시장이 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없는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1300원 회복 마감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00원대에서 계속 놀다가 종가 1301원에 끝났어요. 근데 여기 아니라 1304원에 끝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그 얘기를 해드린 건데요. 원달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며칠째 오냐면 8일째, 이제 오늘까지 하면 8일째가 되겠죠.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저는 사실 원달러가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았고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뭐 2%, 3% 정도 와야 사실은 원달러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개파랑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네, 개파랑이 4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개파랑은 꼭 매워요. 모든 거는 다 매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뭐 환율의 동향 봐야겠죠. 특히 이번 주에 미국에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환율의 동향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2400 해보실 때 지난주에 코스피가 2389에 끝났어요. 2389에 끝났는데 이 코스피가 2400을 사실 안 깨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2390까지 갔다가 살짝 끝났는데요. 오늘 자동으로 5일선을 지지할지 아니면 그냥 무너질지 뭐 지켜봐야 되겠죠. 특히 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매수 쪽보다 매도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990억 샀는데 계속 매도만 하던 외국인, 특히 차이나런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차이나런이 다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장에서 자본이 외국인이 계속 흘러나갈 소지가 좀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쉽지 않은 국면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